저도 책을 지금까지 52권 썼어요. 다음 달 지나면 60권 될 것 같은데 죽음에 대해서 제가 쓴 이유는 제가 양평에 별장이 있어요. 거의 미친 짓을 했어요. 자전거 타고 가보자 한번. 집 방배동이거든요. 한강을 통해서 가면 왕복 120km 정도 되거든요. 갔다가 자전거 버리고 왔어요. 아, 올 때는 못 오겠다. 네, 벌레 많이 먹고 막 눈에 들어가고 막 입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딱 왔는데 그때 몸이 좀 안 좋은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이상하다. 큰 병원에 가봐라. 걱정 조금 했죠.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암 때문에 지금 저보다 더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혹시 아니겠지 하면서 성모병원 딱 앉아서 진단을 받았는데 초기 암이에요. 그러니까 심한 건 아니고 지금도 멀쩡한데 암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건강보험료 내잖아요. 매달. 나는 감기도 안 걸리는데 왜 돈 왜 이렇게 많이 내냐. 너무 짜증난다. 이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병원 문 열고 딱 나와서 지나가는 건강한 사람들 보면서 당신들 때문에 내가 병원비 조금 내고 살 수 있다. 정말 고맙다. 중증 환자가 되면 의료비의 10%만 내요. MRI 찍으면 2만 원 내고 그래요. 저분들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혜택을 누리면 살 수 있겠는가? 이제 아파 보니까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고마운 것들이, 몰랐던 것들이. 그러면서 그때 동시에 들었던 소식이 이어랑 박사님이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안 가고 투병을 대개도 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죽음을 마주보고 싶다. 어떻게 다가오는지. 피하고 싶지 않다. 돌아가지 한 3, 4일 전에 만났거든요. 그 세상에 그렇게 작은 사람은 처음 봤어요. 모든 살이 다 빠지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마음 편한 게 최고다. 마음 편히 갈 수 있으면 잘 살았다. 우리가 뭔가 끝나고 나서 돌아올 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누가 잘못한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 했던 것들로 인해서 내가 높은 지위나 돈을 벌었어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건 너의 것이 아니다. 그 사람, 그걸 시킨 사람의 것이다. 마지막 질문을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한 15년 전부터 매년 같이 대담을 했어요. 박사님이 항상 자주 했던 얘기가 우리가 받은 건 다 선물이다. 네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양보하거나 회피해서 받은 것들이다. 이걸 제가 또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주사 안 맞아도 안 걸린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뭐 슈퍼 면허짜리 그러는데 그건 되게 자만심이다. 피해간 거다. 누군가 널 대신에 걸린 거고 넌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다. 선물을 받은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모두 하나하나 다 고마운 것들이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사람은 죽기 전에 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더 빨리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내가 죽기 직전처럼 변할 수 있으면 나머지 인생이 더 농밀해질 것이다. 전 농밀하다는 말 되게 좋아해요. 이어령 선생님한테 배운 말인데 네가 인생에 감사하게 된다면 네 인생은 더 농밀해질 거야. 그리고 뭔가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근사해질 거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은 사람이 자주 발음하는 단어에 의해서 저는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10년, 15년 전에 처음에 초창기 글쓸 때 되게 가난했어요. 하루에 사발면 하나 먹었어요. 아침에 사발면 면 먹고 점심에 국물 조금 먹고 저녁에 밥 말아 먹고 하나 가지고 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까짓 거 먹고 살아야 되냐? 죽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흐르죠. 그때 제 집에서 가장 예쁜 접시를 사발면에 바치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발면 내가 피할 수 없는 세상이 준 것이면 난 나한테 예쁜 접시를 줄 수 있다. 나는 내가 예쁜 접시를 바치고 나한테 주어진 것을 먹으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내가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릴 수 있고 불투명한 가능성을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노력하고 땀 흘리는 거에 가치를 되게 믿어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보다 그렇지 못했지만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 정진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글쓰기 처음 할 때 중퇴를 했어요. 대학교를 4학년 2학기 때 사람들이 처음 저한테 듣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6개월만 더 다니고 졸업하면 되는데 왜 중퇴했냐.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또 후회한단 말이에요. 내 6개월 그때 안 다녀서 이 모양 이 꼴이야. 어떻게 바꿨냐면 먼저 시작할 선물을 주자. 나한테 6개월한 선물을 빨리 시작할 수 있게. 글 쓰고 싶었거든요. 나한테 선물을 줬다 생각하니까 내가 조금 더 인생을 더 빛나게 살 수 있는 기분이 들고 후회하진 않아요. 그렇게 자신한테 던지는 질문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고 저는 그때 이후로 가끔 강연장에서 작가님은 태어나서 지금 그 최근에 후회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 후회했던 걸 찾아야 돼요. 없어가지고 전 깜짝 놀랐어요. 왜 난 후회한 게 없지? 그게 생각해보니까 그 나한테 던지는 질문이 항상 나한테 적절했고 그 적절한 질문의 콘텐츠는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한 15년 전부터 사색을 연구하고 있어요. 생각과 사색이 다른 점이 있거든요. 생각은 제가 10년 동안 깨달은 것인데 10년 전에 물어봐도 잘 몰랐어요. 대충 막 말이 길어졌어요. 말이 길어지면 모른다는 거잖아요. 항상 한 줄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모든 건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은 정보를 쌓는 것, 사색은 배제하는 것. 하나만 남기는 거예요. 나한테 딱 맞는. 그게 질문이 되죠. 생각만 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돼요. 뭔지 모르니까. 일단 받아들이다 보니까 후회하게 되고 갈팡질팡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근데 사색하는 자는 후회하지 않아. 딱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길로만 가기 때문에 중간에 언제든지 실수가 있어요. 난 알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근데 어디 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실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길을 알고 있고 후회하지 않고 언제든지 자기 삶을 살면서 쉴 수 있고 자기를 위해서 멈출 수 있고 자기를 위해서 올 수 있다. 그런 삶을 사색을 통해서 배웠다. 그 말씀드리고 싶네요. 생각의 채널 까레르스 TV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아줌마. 너 인상이 너무 길었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0년 전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전업작가 결심하고 올해까지 다 쓰면 한 책이 한 60권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책을 쓰고 있는 작가 김종원입니다. 이번 출간된 책 네. 마지막 질문. 이 책을 집필하셨던 의도가 뭐였어요? 제가 질문 키워드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질문은 제가 책을 5권 정도 냈었고 죽음에 대한 건 처음인데 왜 제가 죽음을 연결시켰냐면 질문만 내면 사람들이 급한 걸 몰라요. 언제든지 하면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질문이 매우 어려운 키워드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이 된 후에야 만날 수 있는 키워드가 질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나한테 좋은 질문 던질 수 있는지 그 콘텐츠를 다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 다른 키워드 결합을 시켰죠. 왜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 자체가 힘이 없으면 멀리 못 가기 때문에 좋은 말을 태워서 멀리 보내자. 그래서 죽음이란 말을 태워서 질문을 이제 멀리 질주하게 만든 건데 제가 몸이 좀 안 좋다는 판정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때 딱 이제 제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했었고 제가 이 책을 쓰는 동안에도 제가 한 2번 쓰러졌어요. 어떻게 됐냐면 새벽 한 2시 정도에 물을 마시다가 그냥 뒤로 쓰러졌어요. 근데 머리를 한 10cm만 뒤로 박았어도 화장실 턱에 박았을 거예요. 죽었을지도 몰라요.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겠구나. 조금 더 살아있을 때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옛날부터 하고 있었지만 더욱더 확실하게. 그럼 제가 책을 쓰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과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쓰자예요. 예전에 삼성의 임원은 어떻게 일하는가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많이 팔렸거든요. 팔리면 출판사에서 어떤 오퍼가 올까요? 다음 책을 쓰자고? 근데 다음 책이 어떤 걸까요? 똑같이 회사 생활이나 이런 쪽으로요? LG 임원은 어떻게 일하는가? 구글의 임원, 모든 임원이 다 나와요. 근데 제가 하기 싫다고 하죠. 그럼 계약금을 2~3배 더 주죠. 네, 돈을 더 주겠다. 이게 다 정해진 수순이에요. 저는 계약금까지 듣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숫자가 필요 없어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빠지는 순간 저는 안 쓰는 거예요. 저는 그걸 쓰고 싶고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 쓰는 거지 누가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쓰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제 강연료는 되게 다 달라요. 1을 받을 때도 있고 100을 받을 때도 있어요. 최대 차이가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1을 받을 때는 나머지 19는 이미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마음의 돈을 먼저 받았다. 20은 다 돈으로 받아야 되겠다. 아, 여긴 돈으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 네. 여긴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은 데서 돈을 받아야 돈이 없는데 제가 마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뭔가를 베풀 수가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뭔가를 주기 위해서 내가 날 더 갈고 닦는 것이다. 죽음에 관한 키워드, 이거는 사실 우리가 경험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죽음이라는 거에 다가갈 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건데 어떤 관점으로 다가가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접근해갈 수 있을까요? 죽음은 아무도 경험 못 해봤으니까 누가 말해도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죠. 전 이 책을 어떻게 썼냐면 이 책에 나오는 분들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저는 돌아가신 분들하고 상상 속 대화를 해요. 각자 분야에 딱 맞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분을 상상 속에 불러서 산책을 하면서 가장 현명한 대답을 기다리거든요. 죽음은 이 키워드를 꺼내기 전에 먼저 이호랑 박사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호랑 박사님은 몇십 년 전부터 어떤 걸 꿈꿔왔냐면 태어날 때 나를 보고 싶다. 자궁 속에서의 나를 보고 싶다. 근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시인이 되어야 돼요. 상상 속에서 시인이 되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호랑 박사님 돌아가기 직전까지 제가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죽음을 지켜보고 있구나. 생생하게.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힘이 조금만 남아도 책을 읽고 말할 일만 좀 남았어도 구술을 해가지고 책을 쓰고 하셨어요. 손에 힘만 있어도 글을 쓰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인생을 잘 완수한 사람의 죽음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제가 몸이 매우 아팠을 때 병원에서 오전 10시에 진단받고 12시에 강의가 있었어요. 강의가 어디였냐면 군부대 강의. 정말 가기 싫었었는데 돈도 얼마 안 줘요. 1에서 20 사이에서 한 3 정도. 마음도 17을 받을 수가 없어요. 착한 척 하려고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전화기 꺼버리고 없는 척 하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때 이호령 박사님 생각을 한 거죠. 박사님이라면 당연히 가지. 마지막까지 자기 일을 한 사람이니까 갔어요. 그래서 가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착오가 있었다고 이라고 하더니 그렇게 뭔가 자기가 죽음을 생각하고 살다 보면 미워하거나 분노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제가 아까 잠깐 말했었지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쓰러졌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게 아니고 왜 내가 아니어야 하는가. 나한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그러면서 내가 쓰러졌던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글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아픈 마음에서 벗어나는 법 이런 주제로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거기서 죽음을 생각하면 살아있는 지금 현재를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의 길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금 멀쩡한 길을 걷고 있지만 메멘토 모리란 말 있잖아요.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라.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면 언제나 조금 더 농밀한 삶을 살 수 있다. 오래 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삶의 대가들한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채 죽는 것, 내 생각 잃어버린 채 죽는 것, 치매 이런 것들이죠. 내 생각을 완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은 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내 생각을 지닌 채 끝까지 살 수 있다는 면 정말 나는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그런 진단이나 음. 어떤 죽음에 관련된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저도 평범한 인간으로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어차피 정해진 거, 그냥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남 눈치 보면서 못했던 거,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못했던 거를 한번 그냥 원 없이 다 풀어보자, 한마디로 막 살겠다는 거죠. 네. 그래 본 적이 없으시군요. 네. 네.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니까 가족이 내가 없어도 내가 없는 티가 최대한 안 나게끔 경제적으로 다 마련해 놔야겠다. 또는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는 없어지지만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도록 뭐 하나 남겨놔야겠다. 이런 두 가지 사이에서 되게 고민할 것 같아요. 이런 고민 혹시 안 드셨어요? 그런 고민이 이 책 안에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좋은 사람은 남고 싶다는 헛된 욕망을 버리는 거야. 거기에서 주도적인 삶을 시작하지. 다른 사람들과 무리지어 있을 때는 홀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홀로 생각에 잠겨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눠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지. 결국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각종 평판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정말 웃기는 이야기지. 만약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 얼마나 사람들 기억에서 빠르게 잊혀지는지를 미리 볼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의 기억에 좋은 사람을 남기 위해 분투하는 시간을 가장 먼저 줄이게 될 거야. 살아있을 때 자신에게 좀 더 잘해주고 내면에 더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거지.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들한테 잊혀지는지. 페이스북에 부고가 되게 많이 올라요. 이거 부고북인지 다 맨날 죽는 사람밖에 없어. 댓글 막 200개 달리죠. 사람들은 이제 다음 주 되면 밤 열심히 먹고 웃고 이제 다 잊고 살잖아요. 주변에서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살고 하는데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죽으면 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죽어서 이 사람들 잘 살 수 있게 해줘야지. 나 죽고 나오는 보험금? 저는 필요 없다. 그리고 뭔가 살 수 있게 생각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좀 그건 되게 좋아하는데 돈 같은 것도 주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살아있을 때 같이 있었던 좋은 추억을 남겨주는 게 훨씬 더 좋고 유럽에 가면 한국에서 온 학부모와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반 정도는 그래요. 맞벌이하는 부부가 연차 끌고 다 잘릴 각오하고 끌고 와가지고 2주 동안 와서 애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거. 유럽의 문물을. 파리 도착하면 1순위 에펠탑 앞에 사진 찍고 왜 찍으세요 물어보면 다들 찍잖아요. 옆에 있는 에스프레소 맛집 가서 크루아상 줄 서서 먹고 다들 먹으니까. 그리고 50만 원짜리 뮤지컬 보고. 근데 아이들이 50만 원짜리 뮤지컬 보고 나오자마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재미없어? 배고파. 너 50만 원짜리 뮤지컬 가는데 배고프단 말이 나와 지금? 이거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예매한지 알아? 아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어떤 게 관심이 있냐면 허름한 스파이집에 갔는데 먹다가 엄마가 소스를 볼에 튀었을 때 그 틴 소스, 이 소스를 10년 동안 20년 동안 기억하죠. 그게 좋은 추억이죠. 얼마나 아이들이 원하는 거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것인가가 좋은 거 같고, 우리가 누군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네가 살아있다는 것을, 살아있었다는 것을 언젠가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덜 의심하고 덜 미워하고 덜 비판하고 재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대하는 게 되게 쉽지 않지만 죽음을 항상 생각하면 쉬워지는 것 같아요. 못할 게 없다. 사랑은 우리를 멈추지 않게 만들고 죽음은 못할 일을 없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작가님이 내렸던 결론은 두 가지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기, 내가 무엇인가를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기. 어떤 쪽을 선택하셨던 것 같으세요? 이화랑 박사님한테 버킷리스트가 뭐냐게 물어보면 답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하고 싶은 걸 왜 남겨놔? 지금 하지. 리스트 자체가 없어. 다 해버리니까 생각나면. 이게 저는 하고 싶은 것 저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고 싶으면 해요. 전업작가 하면서 직장 다닐 때 받았던 연봉 회복하는데 10년 걸렸어요. 아, 그만두고 나서 네. 다시 거기까지 올라오는데 10년 걸렸어요. 이 10년이 꾸준히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냥 책은 진짜 앨범보다 더 금방 죽거든요. 반짝했다 반짝 또 없어져. 완전 사라져요. 인쇄가 아예 안 나와. 1년만 지나면. 그래서 매년 히트작을 두세 권 내야 돼요. 평생 한 권 내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매년 두세 개 내야지 내가 10년 전에 받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결단했어요. 글 쓰고 싶으니까. 이 전에도 제가 인간을 바꾸는 5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자기개발책인데 작년에.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고 싶은 걸 먼저 해. 할 수 있을 때 기다리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이것도 이어른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이어른 선생님은 대학교 입학 이후에 6시 이후에는 밖에서 약속 안 잡아요. 6시까지 듣고 배운 것을 6시 이후에는 집에서 사색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10년 전에 만들었냐면, 나하고 만나려면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사는 집 반경 500m 안에 들어와야 된다. 나는 절대 멀리 안 간다. 시간 낭비니까. 그렇게 처음에 정하면 외톨이가 돼요. 아무도 만나러 오지 않아요. 또라이 아니야? 내가 널 왜 만나러 가? 혼자 생각하죠. 어떻게 해야지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 책을 공짜로 절대 안 줘요. 제가 한 번은 다국적 회사 임원이 저한테
작가님 책 한번 읽고 싶다고 해서 저한테 사인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서점에 가서 일단 산 다음에 우리 집 앞에 와서 날 부르면 내려가서 사인해주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글을 쓰겠다. 제가 바꾼 거죠. 내 책을 전 직원한테 단체 구매해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주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럴 가치가 있어야지. 단체 구매해서 사주면 뭐해? 라면 받침대 쓸 텐데 아니 마우스패드 이렇게 쓸 텐데. 그러니까 저는 가치가 없으면 가치를 만들어. 그리고 진짜 이거는 함부로 말하기 되게 힘든 얘기인데 집 재테크 이런 것도 그 집 하나 있는 거 뭐하러 신경 쓰냐 그러는데 하나 있으니까 신경 써야지. 두 개도 아니고 하나 있는데 말을 바꿔보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이렇게 말 안에 담겨있다고 생각을 해요. 글쓰기도 마찬가지. 요즘 책 내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글쓰기를 더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 자꾸 글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유혹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 달이면 누구나 책 쓸 수 있다. 세 달이면 누구나 베스트셀러 작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이걸 말을 바꿔서 보면 너는 세 달 동안 쓴 책 읽고 싶어? 아 싫죠. 세 달 만에 강사가 될 수 있다. 넌 세 달 만에 강의하는 거 배운 사람 강의 듣고 싶어? 손이 안 그렇잖아요. 자기만 석학들 그 강의 듣고 싶어 하면서 왜 너는 거기 늪에 빠지니? 여기에 어떤 중요한 게 있냐면 동사와 명사가 있어요. 저는 죽음이 안 닿기 위해서는 동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작가가 됐잖아요. 작가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글을 써야죠. 글을 쓰다. 동사잖아. 동사를 해야지 작가라는 명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명사를 먼저 얻으려고 하죠. 쓰진 않으면서 작가가 되고 싶어요. 여기에서 삶의 괴리가 발생하고 모든 사기와 질투, 믿음과 불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서를 헷갈리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손해를 보고 죽음으로 갈수록 더욱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죠. 어른도 마찬가지. 물이 어느 과정에 있어야지 얼음이 되는 거잖아요. 딱 얼음부터 나오는 거 없잖아요. 내가 지금 동사로 살고 있는가 해 나가는 과정의 삶. 과정 하나하나가 다 전 명사로 보거든요. 1에서부터 100까지가 있다면 1, 2, 3, 4, 5, 1.1, 1.8, 1.08 이런 거 다 전 명사로 봐요. 동사를 딱 굳게 만들면 명사가 되는데 동사에서 명사로 가기까지 그 과정 하나하나에 정말 이게 결과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노력을 집어넣으면 이제 그렇게 만든 삶은 죽음으로 갈수록 농밀해진다. 그리고 공들여진다. 좀 공들인 인생은 죽음으로 갈수록 빛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고소득 연봉 직장인 때려치고 진짜 하고 싶은 해외여행을 찾아 나갔다. 이 말 자체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비하한 느낌이 들거든요. 직장도 진짜 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닐 수가 있어요. 저는 직장이 다녔기 때문에 제가 전업작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니면서 제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책으로 냈거든요. 제가 논술학원에도 있었어요. 논술 책 냈고 경영 컨설팅에 있었고 경영에 대한 책을 냈고 한국의 4대 대기업의 그 K 경영에 대해서 자녀교육, 철학, 에세이, 동화, 시집, 재테크, 경제 경영 쭉 10가지 정도의 분야를 썼는데 제가 종사했던 그 분야에 대한 것을 그냥 스쳐 지나지 않고 내가 흡수해서 글로 남겨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텍스트로 남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어디에 있든 그거를 내 삶에 남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나의 것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주인의식이 뭐 별다른 게 아니고 내 것처럼 일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내 돈 투자하지 않고 내가 투자한 것처럼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고맙다. 나 대신 투자해줘서. 난 망하지 않는데 내가 한번 여기서 오늘 100 팔았으니까 내가 200 팔아보자. 내 돈은 아니지만 물론 난 공짜로 시험해보는 거니까 저는 그거를 대학교 때 편의점 알바할 때 주인이 저를 믿고 항상 퇴근을 했어요. 너만 믿는다. 나를 어떻게 믿지? 스스로 생각해. 나를 어떻게 나도 못 믿는데. 왜냐면 제가 매출 계속 올려줬으니까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좋은 방법을 찾아내서 해주니까 제가 그때 한 20년 전에 시급 거의 10,000원 받았어요. 그때는 1,800원 받을 때 제가 10,000원 받고 택시 타고 다녔어요. 편의점 알바하면서. 뭐든지 저는 죽음을 생각하면 더 좋은 방법이 무조건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예인이 누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뭐 뉴스나 이런 데서 자주 보잖아요. 네. 이게 인터넷에서 뉴스에서 볼 때는 죽었다는 기사가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또 몇 년 지나면은 이 사람이 그때 죽었다고? 근데 기억 안 나는데 헷갈려요. 이렇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조차 사람들은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진짜 죽은다고 해서 우리 가족들이나 기억을 해주지 진짜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것도 괜찮은 삶인지 죽음을 생각하고 살면 내가 잘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나중에 안 하게 돼요. 제가 아까 별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별장이 제가 돈이 많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별장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10억짜리 집을 살고 있으면 한 2억이 생기면 더 큰 집을 가려고 그래요. 별장은 나중에 갈 수 있지만 또 생기면 20억 돼. 30억짜리 가려고 그래요. 자꾸 뭔가 여기 안에서 돈 더 벌려고 하기 때문에 갈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늙어서 가는 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늙어서는 병원에 근처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못 가는 거예요. 제가 딱 가니까 거기 다 놀라워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별장 만들었냐. 성공했나봐. 아,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제일 가난해요. 거기 완전 다 병원장, 의사만 건물주도 다 있거든요. 제 집이 제일 작고 제일 가난한데 새벽에 만나면 자기 건물 산 거 얘기해주고 막 그래요. 갑자기 막 궁금하지도 않은데 작가라면서 막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하고 싶은 거 지금 하고 그 나를 위해 살아라. 이게 누구나 하는 말이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정말. 제가 한 2013년도에 발리나 강수진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2주 정도. 그분은 정말 하루를 불태우거든요. 내일 진짜 죽을 것처럼. 하루 15시간, 18시간 동안 발레를 20년이 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너 왜 현실을 즐기지 않냐. 근데 그 사람 그
즐겁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는 것처럼 휴가 때 놀러가고 뭐하고 이게 오히려 그 사람 지루할 거예요. 사람들 안에 갇히는 거니까. 그 사람은 혼자 가는 거고 혼자 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당신이 뭔가를 결심하고 혼자 떠나면 당신은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평범한 삶이 아니겠죠. 스스로 특별해지는 것이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 강수진 씨가 카리스마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게 그 전까지는 표정과 몸짓 이런 게 카리스마 생각했는데 카리스마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보내온 삶의 하부를 결정된다. 눈빛이 삶에서 나오는 것이다. 강수진 씨가 어떤 강연장 가서 열정을 주제로 강의해요. 난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럼 그게 감동이잖아요. 딴 사람이 가서 그 얘기하면 안 통하죠. 그 사람이니까 통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어떤 단어를 생각하면 이 사람이 떠올라. 이런 단어를 하나 갖고 있느냐. 너 인생을 대표할 수 있는 한 줄을 갖고 있느냐. 이 책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 죽음을 생각하고 산다면 그 문장을 누군 갖고 있고 그걸 갖고 있다면 지금은 평범할 수 있지만 특별해진다. 왜냐하면 그 한 문장이 당신을 평범하게 살게 놔두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양평의 별장을 얻은 것도 마찬가지고 일단 하에 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생긴 다음에 이후에는 내가 왜 그걸 좀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까르다이스 대표님도 방탕해줘도 된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걸 막상 해보면 오랫동안 하기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회사 그만두고 놀면 좋을 것 같지만 노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베트남 가서 제 2 인생을 꿈꾸는데 베트남 가면 또 엄청 열심히 일해. 한국에 있다가 더 열심히 일해 막. 뭐하러 온 거야. 한국에 있지 그냥. 그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마음 태도가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던 환경, 주변, 공간은 중요하지 않고 그 공간에 있는 내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 그걸 바꾸면 저절로 공간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의식 수준은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의식 수준이 0에서 1000까지 있거든요. 200이 용기고 500이 사랑이에요. 제가 여기서 언급한 철학자들이 다 500 이상이 있고 영적 지도자 다 500 이상이 있어. 700, 800 예수님, 부처님. 그리고 200이 용기인 이유가 뭐냐면 200에서 용기를 내야지 사랑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200이 평균이거든요. 200 밑에는 분노, 슬픔, 저주 이런 것들, 이런 건 나쁜 것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용기를 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500인데 사랑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사랑에 빠지지는 않잖아요. 누군가 용기를 먼저 내서 다가가야 되잖아요. 거절받을 용기를 내야 돼요. 그 용기를 내려면 전 도덕이랑 정의 이 두 개의 키워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정의를 항상 부르짖을까? 그 생각해 보셨어요? 왜 정의를 부르짖을까요? 정의는 내가 안 해도 돼요. 네 잘못이야. 너가 그래서 그래. 도덕은 내가 실천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도덕은 부르짖는 게 아니고 실천을 하는 거고 정의는 부르짖으면 되는 거죠. 부르짖으면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도덕은 해야 돼. 힘들죠.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랑이란 가치를 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과 도덕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항상 외치지만 닿을 수 없는 이유는 정의만 외치기 때문에 도덕을 외쳐야 되는데 자꾸 그래서 우리 사랑이라는 책, 사랑이라는 콘텐츠가 나오는 이유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갈망하니까. 네. 작가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죽음에 대해서 평상시 갖고 있던 생각과 또 네. 다른 관점으로 내가 죽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의 삶이 작가님의 단어를 차용해서 더 농밀해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대표님도 농밀하다는 말 표현 썼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람 곁에 있다 보면 그 사람이 쓰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돼요. 저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약간 주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SNS 다 하거든요. 이것저것 다 하는데 다 해야 하나 걸리니까 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제 글을 오랫동안 읽은 분들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을 그분들도 써요. 농밀하다, 근사하다, 참 예쁘다, 좋다, 좋은 마음 그런 걸 이렇게 쓰다 보면 그 사람들이 제가 추구하는 것들을 똑같이 바라보게 돼요. 저는 독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같이 나에 들어가면서 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죽음을 바라보러 가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글 쓰는 사람이니까 언어의 힘을 믿거든요. 언어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 스토커가 되게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스토커 되게 많이 있어요. 작가의 숙명이죠. 네, 연예인 스토커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작가는 아무도 모르는데 스토커만 날 알고 있어요. 인기도 없는데. 그러니까 미저리 같은 영화가 네. 나오는 거죠. 인기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뭐 CF라도 찍으면 좋은데 그럼 하나도 못하면 스토커만 있어요. 안 좋은 것만 다 갖고 있어. 뭐 가수들은 노래하는 대로 안 살아도 되잖아요. 글 쓰는 사람 작가들은 글 쓴 대로 살아야 되고 스토커도 있고. 근데 저는 스토커를 그냥 놔둬요. 한 3년은 놔둬요. 그냥 왜 놔두냐면 저 사람도 내 글을 읽다 보면 다르게 바뀔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안 바뀌어 근데. 근데 3번 기회, 3년 기회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내가 내 글이 부족한 거다. 내 삶이 부족했다 생각하면서 나를 탓하지 글을 탓하진 않아요. 이 책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장이 없는 욕망.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삶. 좀 그게 죽음을 가장 아름답게 직면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모든 혁신과 창의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비근한 예로 전국 강의를 할 때마다 미용실에 가거든요. 새로운 미용실이잖아요. 디자이너 원장님이 이렇게 물어보죠. 항상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준비해 미리 사진 보여드리면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얼굴로 좀 믿고 이렇게 눈 감고 기다리죠. 이제 눈 떴어요. 그럼 결과가 어떻죠?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르죠. 많이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할 수 있는 걸 나한테 보여줘. 내가 고를게. 이렇게 바꾸지. 왜 할 수도 없는 걸 나한테 보여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해. 그때 제가 자녀교육 강의를 하러 도서관 앞에서 그 미용실 갔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변주해요. 아이들한테 읽으면 좋을 책을 주지 말고 읽을 수 있는 책을 줘라. 아이들이 읽고 싶다고 생각하는 책을 선택한 것을 갖다 줘라. 거기에서 한 다국적 기업에서 인사 담당 사장을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변주하죠. 작가님, 제가 작가님 강의도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직원들한테 할 수 없는 일을 해준다.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내가 잘못 살았다. 또 그분 그렇게 변주하는 거예요. 변주하는 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직원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 저는 제 강의 듣고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독서에 대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죽으면 기억하게 되겠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우리 회사에서 나한테 맞는 일을 찾아주려고 내 빛을 찾아주려고 노력했던 상사. 이렇게 기억하게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저는 직종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어떤 직장에 다니면서 회식하는 장소를 물색하는 점단 직원이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나만 이런 거 왜 맡았냐. 미래도 비전도 없는 거. 그럼 저는 그걸 맡으면 그거에 대한 책을 낼 거야. 아마. 직장 서울 회식 좋은 가이드 300 이렇게 양식 중식 이렇게 나눠가지고 동네별로 그 전문가를 강의하면 돼요. 나중에. 저는 하루 3시간 자거든요. 3시간 잔다고 얘기하면 처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그거 다 죽는다. 그거로는 어떤 깨우침도 얻을 수 없다 생각해요. 질문이 잘못됐다. 그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죠. 무엇이 당신은 3시간만 잠들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왜 그런지 알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러다 죽는다 그러면 살 수 있을걸?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본질을 알고 싶으면 그걸 맞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럼 제가 3시간을 자는 이유. 만약에 어느 날 딱 2시간만 자고 이래 누가 깨웠어. 새벽 2시에. 삼성전자에 가서 중역들한테 팀 리더십에 대한 강의해야 돼. 그러면 좀 가서 할 수 있어요. 저는 하루하루 치열하게 제가 맡은 일을 살았기 때문에 제 일을 팀 리더십에 변주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제가 삼성에 가서 임직원들 한 200명 모든 계열 직급 다 있는 데 가서 35살 정도의 강의를 했었고 임원분들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젊으시냐고. 그럼 제가 다시 얘기하죠. 늙어서 올까요? 언제 올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요. 늙어서 왜 젊은 사람이 강의를 듣고 있냐. 시간을 잘못 모은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저는 왜 거기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본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배우지 않거든요. 배워서 얻지 않아요. 봐서 얻지. 내가 본 것은 나만 봤어요. 너는 몰라. 나만 할 수 있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죽음에서도 당당할 수 있겠죠. 자신감을 가지려면 저는 눈의 인간이 되어야 된다. 배워서 알면 더 배운 사람과 경쟁하죠. 내가 봐서 알면 경쟁하지 않아요.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글로 쓰면 너만 쓸 수 있는 책이 되고 말하면 너만 할 수 있는 강의가 된다. 그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봐라. 배우지 말고. 배우는 것을 멈췄을 때 이제 너는 진정 배운 것이다. 멈추지 못하고 계속 배우는 거는 하나도 배운 게 아니다. 진짜 배웠으면 배우고 멈출 때를 알게 되죠. 아 여기서 이걸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써먹을 때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계속 배우는다. 내 죽음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또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슬플 수도 있지만 그 슬픔을 좀 줄여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가족의 죽음이라던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이건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제 생각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은? 전 오래전부터 주변 사람들에 대한 죽음에 그렇게 슬퍼하진 않아요. 이런 선생님 죽음 3일 4일 전에 제가 만나 뵀다고 했잖아요. 그때 보살펴고 있는 분들이 다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냥 봐도 얼마 안 남았었어요. 근데 같이 간 사람들이 나갈 때 다 인사를 했지만 저는 인사 안 했어요. 이효령 선생님한테. 왜 인사 안 했냐면 상상 속에서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전 이효령 선생님 죽음을 어떻게 부르냐면 나보다 먼저 떠난 사람들을 만나러 가셨다. 현실 세계에 살면 만날 수 없는 지성인들을 이제 두 번째 여행을 통해서 만나러 가셨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어린 자식을 사고로 떠나보내는 사람들의 슬픔은 말로 할 수 없겠지만 사고가 아닌 그냥 자연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늘 우리가 만나면서 아까 얘기했던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고 있으면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계속 만나보면서 사랑을 전했다면 우리가 죽었을 때 슬프겠지만 죽음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의식 수준에 조금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200에서 밑에 내려가면 분노, 슬픔, 좌절, 시기, 질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빠지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용기를 내셔서 사랑에 접근하다 보면 죽음이란 키워드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이효령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죽음의 순간에 또렷이 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눈을 뜨고 계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가오는지 보겠다. 괴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괴테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썼잖아요. 파우스트를 60년 동안 썼어요. 죽기 전까지. 근데 80살 넘어서 죽을 병에 걸려 몸이 계속 안 좋았거든요. 피를 토했어. 각혈을 하면서 파우스트 완성하기 직전에 의사가 선생님이 이제 가족들한테 불러놓고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괴테가 일어났어요. 다시 이렇게 외쳤죠. 당신이 만약에 당신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 죽음에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 물러가라고. 물러갔어요. 파우스트 다 쓰고 죽었어요. 그게 내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내 가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상을 살고 있고 그런 다음에 그걸 마치고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면 선물이 될 수 있다 서로에게 이렇게 전 생각을 해서 이게 정말 어떤 벽에 있는 것처럼 도달한 생각하는 수준에 이렇게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억지로 가르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주입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워서 아는 게 되는 게 아니니까. 괴테라는 철학자만 제가 주의 깊게 연구했지만 나머지 니체나 칸트나 이렇게 쇼펜하우어 이런 철학자들은 괴테가 다 소개해준 철학자들이에요. 전 책을 1년에 한 권 읽어요. 괴테 책만 15년 동안 15권만 딱 읽었어요. 괴테에게 얻은 가르침을 글로 쓰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작가님 뭐 니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학문이든지 바닥까지 내려가면 다 밑에서 만난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다. 변주해서 자기 삶에 맞게. 그래서 저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죽음을 대하는 마음도 편안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나 또한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나를 아끼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내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제 콘텐츠의 모든 중심은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튼튼해야 되고 내가 굳건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된다. 그래야지 다 좋다. 마찬가지. 내가 도덕적으로 살면 그런 사람이 모이면 정의로운 세상 저절로 된다. 자꾸만 정의 걱정하지 말고 너 하나 열심히 하자. 나라 걱정 좀 하지 마. 나라 걱정 좀. 네 인생 걱정 좀 해. 이 인생, 네 집, 네 가정. 그리고 저는 모든 게 다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라는 배역을 타고났고 배역을 연기하는 거다 생각하거든요. 네가 네 배역을 하나 정해라. 가장 슬픈 것은 배역조차 없는 거. 배역을 정해서 그거에 충실한 삶을 살면 사람들이 너라는 배역을 오래도록 향기롭게 기억해 줄 것이다. 자기의 배역이 없고 자기만의 길이 없는 사람이 자꾸만 시간이 많이 남아서 다른 사람을 참견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길을 걷고 내가 나한테 집중하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신경 쓸 시간이 내가 좋은데. 저는 서울에서 멀리 벗어나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가끔 제가 마음이 들면 통영 같은 데 아주 먼 거 끝에 이렇게 강연을 가거든요. 강의 막 왕복 차만 10시간 타야 돼요. 10시간 동안 제가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날 위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10시간 동안 생각해서 난 뭔가 또 컨텐츠를 창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손해가 아니다. 뭘 해도. 저는 자격증 시험 본 적 한 번도 없고 토플 토익 한 번도 안 봤어요. 남들 따라서 토플 토익 시험 봐서 점수가 나오면 나보다 더 높은 사람과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저는 그래서 글 쓰면서 사색하면서 내 인생을 살면서 직장에 많이 다녔지만 되게 많은 걸 파괴했어요. 어떤 걸 파괴했냐면 뭐 3, 40년 된 직장에 들어가면 거기는 직장 규칙이 있잖아요. 대졸만 받는다. 좀 대졸이 아니잖아요. 중퇴했으니까. 제가 최초로 그걸 깼어요. 날 스카우트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렇게 자기가 자기 원칙이 있고 뭔가 원칙을 위해서 특별한 것을 쌓아 나가면 평범한 것들이 특별해지고 당신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눈을 바꿔서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득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라. 과장이고 아직 안 해본 거를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저는 설명으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대표님 말씀하신 죽음이 아름답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기억할 때 향기 놓으려면 그 사람은 설득하지 않고 그냥 설명이죠. 그냥 나 이거 했어. 그러면 충분한 거잖아. 이거 할 거야가 아니고 작가들은 이렇게 지인들 만나다 보면 지인들이 좋은 에피소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 그거 글로 써 그래요. 그럼 100% 안 써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물어보죠. 그거 내가 쓸게. 너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 소송 걸지 마. 내가 다 쓸게. 그럼 제가 다 쓰거든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 좋은 에피소드가 있고 그걸 활용하면 뭔가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삶의 목적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적이 있으면 그걸 바로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 곁에 충분하다. 그건 저는 견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안목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강의하러 갔는데 어떤 여대생이 방학 때 잠깐 기업에서 알바 했는데 유럽 여행 갈까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고 보니까 다들 간다고 해서요. 유럽 가면 견문도 넓어지고 그때 제가 딱 잘랐어요. 가지마. 냉정하게. 왜냐하면 여기서 좁은 견문이 가서 넓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 넓어진 견문으로 가서 받아들이는 거지. 여기 맨날 사는 곳에도 견문이 좁은데 처음 보는 데 가서 견문 어떻게 넓어지겠어? 네가 가장 자주 가는 곳, 자주 있는 장소에서 모든 걸 이미 발견한 다음에 가면 이제 진짜 완전 반짝이듯이 다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책을 한 권씩 15년 동안 15권 읽다 보니까 요즘에는 다른 책 읽으면 한 문장만 읽어도 막 우주가 태어난 것처럼 한 글에서 엄청난 영감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를 치열하게 파고들었던 순간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삶. 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네요. 내가 견문을 스스로 넓혀 놓은 다음에 다른 어떤 것을 접했을 때 내가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하신 게 이렇게 와닿아서 그래요. 저도 생각조차 못 해뒀던 건데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이제 생각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이미 다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고민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게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가치를 안다는 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가치를 알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어 공부 왜 안 하냐면 가치를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알면 포기 안 하죠. 가치를 안다는 걸 동반하고 있고 안다는 것은 실천까지 했다는 걸 동반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거 들어본 이야기다. 그건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 행동까지 했을 테니까. 우리 저기 옆에 있는 건물이 사면 10배 오른다. 그럼 어떻게든 사겠죠. 가치를 아니까. 가치를 아직 모른다. 그럼 가치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고 탐구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절로 바뀔 수 있다 생각하고 저는 그걸 탐구하는 사람이고 이런 말씀 예를 들면 저는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 근데 거기서 나온 물은 관심이 없다. 네가 마셔라. 저는 어떤 책을 냈을 때 이게 잘 팔렸다고 해서 2를 내지 않아요. 낼 게 또 있는데 2는 네가 내. 마음대로 해. 난 또 새로운 거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PPT든 기획을 하든 다 공개하거든요. 네가 써봐. 나보다 잘 쓸 수 있으면. 내가 한 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으니까. 네가 써서 내가 못 쓰게 되면 난 또 딴 거 쓰면 돼. 이게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의 가장 큰 자신감이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자기 인생 살고 있으니까.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넌 너의 인생을 몇 시간을 살아봤냐 이제까지. 1시간이나 너의 인생을 살아봤냐? 물어봤을 때 당당히 대답할 수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죠. 난 살아봤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 남의 인생이었어. 그래서 제가 재테크 제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변의 얘기를 듣고 들어가요. 그러면 왜 못 나올 것 같으세요? 내가 사면 주식 오르고 할 때 내리고 하잖아요. 왜 그 항상 수소가 안 맞을까요? 내가 들어갈 때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남의 의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내 의지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위대한 투자자는 위대한 사색가이기 때문에 딱 관찰해보면 딱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재테크나 부자들 이렇게 잘 한단 판상 보면 원칙이 딱 있어요. 자기만의 철학이 있죠. 환율도 1200에 사고 1300에 팔고 다른 사람들이 뭐 사자 팔자 뭐 분위기가 어떻다 아무 소용없는 거죠. 자기의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시작하면 내가 스스로 끝낼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내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이 끝내주는 거다. 그 인생은 1000년을 살아도 맨날 후회일 뿐이다. 이걸 다르게 변조하면 해외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다음 여행지 검색하기. 근데 거기에서 뭔가 얻고 온 사람들은 그런 거 아무 생각 안 해요. 당장 자기 일하는 분야에 들어가서 내가 배우고 듣고 얻은 것을 써먹을 생각을 하지 다음 여행 갈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내가 선택해서 얻고 돌아온 삶에는 후회가 없다. 그런 게 역시 후회 없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당신이 현재 있는 그 장소에서 견물을 넓혀야 된다. 그게 이제 바로 제 채널이 아니겠습니까? 아, 네. 네, 까레라이스 유튜브 시청을 되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요약해서 이렇게 자극적인 건 보여주니까. 근데 까레라이스 TV는 그런 게 아니고 진정성 있게. 진정성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갈 수 있는데 좀 대표님 이렇게 표정만 봐도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여기서 얻어지는 것들. 왜냐하면 그런 게 없었으면 아마 저를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주제에 하든 얘기하는 것이 조회수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스스로 필요하고 내가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지금 이걸로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제 책 한 줄로 죽고 싶은 인생을 다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어떤 뭐 사이코라고 부르고 수 있는 사람도 제 책 한 줄 때문에 정신이 더 바뀌어지지 않고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마음을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이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느끼게 됩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담고 있는 책이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봄으로써 현재 살고 있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결국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맞아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더 열심히 살자는 거죠. 이게 제가 책 첫 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정면으로 죽음을 마주하며 살아가며 나는 이제야 삶을 시작하는 기분이다. 이렇게 두 줄을 썼어요. 우리의 죽음을 정면으로 직시하며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죽음을 딱 생각하면 부정적이라서 가능하면 생각 안 하잖아요. 죽음을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삶이 더 당당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 빛이 바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제가 최고급 호텔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돈 낭비하러 가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준비한 사람 되게 많아요. 호텔리어들이 거의 걷지 않는 것처럼 걸어요. 걷지 않는 것처럼 걷기 위해서 엄청 많이 걸었을 거예요. 전 그걸 보거든요. 이 사람들 어떻게 서비스를 준비했을까? 딴 데 가면 알 수 없는 것들. 내가 그걸 기대할 수 없는 곳에 가면 만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기대할 수 없는 곳은 기대하면 안 되는 거니까 거기 가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방법을 찾아가는 거. 보는 것도 방법을 찾는 거라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취직했을 때 연봉 1,800 받을 때 처음 했던 게 호텔 멤버십 가입이었어요. 돈도 없는데. 멤버십 가입한 이유는 제가 그때 목표가 연봉 1억이었어요. 3년 안에.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오는 게 어딘가? 호텔. 라운지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듣는 거죠. 회사 대표들 엄청 많이 오거든요. 어떤 생각하고 어떤 애티튜드 갖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만들어서 실제로 3년 안에 연봉 1억 달성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뭘 원하고 있는 것인가? 다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질문 연결시킨 건데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보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질문들을 내가 삶에 쌓아갈 것인가? 그 질문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방법을
생각한다. 저는 책 쓰는 것보다 읽는 게 더 힘들어요. 방법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한 권씩 1년 내내 365권 읽는 건 쉬운데 한 권을 1년 내내 365번 읽는 건 힘들어요. 365개의 질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권 읽는 것은 읽어 제낀다. 한 권을 1년 동안 읽는 것은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줄에 다 줄칠 수 있을 때까지 다 제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없어요. 내가 그 순간 못 받아들이는 의식이 있을 뿐이지. 우리도 맨날 볼 때마다 다른 장이 눈에 보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질문하면 책은 답을 줘요. 이 책의 마지막 질문, 죽음에 대한 문장 4줄 제가 낭독하면서 제가 얘기 마지막 전할게요. 낭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밖에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타의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낭독을 통해서 좋은 언어를 내 안에 잠깐이라도 가둬놓자. 필사를 하면서 눈에 잠깐 담아놓자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한 사람이 가진 마음의 깊이와 넓이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잠시라도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낭독 힘을 믿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대표하는 문장은 무엇인가? 그걸 내면에 가득 담고 산다면 당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문장이 시퍼렇게 살아 당신을 기억할 테니까. 오늘은 책은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을 집필하신 김정원 작가님 모시고 죽음에 대해서 들어보면서 또 한편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현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라스였습니다. 네.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